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 48강에서는 부자는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49강에서는 경전에 설해진 불교 이상국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복지는 과거에 오직 진보 정치인만 거론하는 정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의 분위기가 점점 바뀌더니 급기야 박근혜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때 무상 보육을 비롯한 복지 정책을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지지층의 반발은 전혀 없었습니다. 무상 급식을 그렇게 반대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번에는 침묵한 것입니다. 요즘은 어떤 정당이건 복지를 강조합니다. 복지는 양면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나라 살림이 충분하다면 복지를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반대의 논리가 상당히 타당합니다. 불교는 이에 대해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불교가 아예 아무런 직접적인 언급도 하지 않는데 우리가 자비의 관점에서 복지를 해야 한다는 논리를 폐해야 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뜻밖에도 경전은 복지국가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수많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불교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복지국가가 인간의 생존을 거의 모든 것을 망라해서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불교 교리에 비추어 보면 하나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자비의 종교라고 말하고 우리가 자비심을 갖는다면 사회의 약자와 가난한 사람을 위해 생존의 기본 수준은 보장해 주어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승불교는 중생구제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불교 복지국가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복지국가 망국론을 들어본 지 수십 년이 지났고 언론에 의하면 그리스가 파산한 것도 복지 때문이었다라는 기사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복지에 대해서 사실은 알레르기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가 복지를 주장한다고 하면 불자로서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부처님의 뜻을 받들자니 복지국가 망국론과 그리스의 사례가 마음에 걸리기 때문입니다. 2차 세계대전 직후 전 세계는 오랜 기간 동안 경제 호황기를 맞이합니다. 당시 미국은 북유럽보다 훨씬 더 잘 사는 나라였습니다. 즉 1인당 GDP가 미국이 북유럽보다 더 높았습니다. 북유럽은 그동안 복지에 전념했고 미국은 저소득층의 복지에 소홀했습니다. 수십 년이 지난 후 미국의 1인당 소득보다 북유럽의 1인당 소득이 훨씬 높습니다. 소득이 반전된 것입니다. 2008년 발 세계 경제 위기 때에도 북유럽 복지국가들은 GDP, 실업률, 부채 등 각종 경제 지표에서 다른 나라들보다 훨씬 좋았습니다. 노벨 경제학상을 수상한 폴 크루그만 교수는 스웨덴의 스톡홀름 카페에 앉아서 뉴욕 타임즈에 칼럼을 쓴 적이 있습니다. 복지국가 망국론에도 불구하고 미국보다 훨씬 활기차고 역동적인 나라가 스웨덴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를 복지국가라 알고 있지만 그리스를 복지국가로 생각하는 것은 아마 우리나라 언론뿐일 것입니다. 그리스는 복지국가로 분류된 적이 없습니다. 물론 그리스가 재정 위기를 겪은 것은 공무원 연금
등 일부 선심성 복지 사업이 원인인 것은 사실이지만 학자들은 과거에 그리스를 복지국가로 분류한 적이 없습니다. 최근에 그리스가 재정위기에 빠졌을 때 일부 복지를 이유로 복지 때문에 망했다라고 하는 글이 나와서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있을 뿐입니다. 복지국가란 GDP의 상당 부분을 복지에 쓰는 그런 나라를 말합니다. 여기서 복지국가를 칭찬하고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이 민주적 절차에 따라 정치적으로 결정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부처님의 뜻과 불교 교리는 복지국가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만약 우리 불자가 복지국가를 반대한다면 불자로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을 뿐입니다. 경전에서 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 한두 군데에 그친다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워낙 수없이 곳곳에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뜻이 얼마나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불자는 부처님의 복지국가 주장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복지국가를 반대하는 불자는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워낙 부처님이 강조하신 내용이라 복지국가를 반대한다면 부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게 됩니다.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은 은퇴를 생각할 때 행복 자유를 연상한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우리는 경제적 어려움, 두려움을 연상합니다. 이유는 저축이 충분하지 않아서라고 합니다. 미국도 복지가 충분하지 않아서 노년이 편안하지만은 않으나 우리보다는 낫고 유럽보다는 못합니다. OECD 34개 국가 중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가장 높습니다. 노후에 돈이 많으면 친구의 부러움의 대상이 됩니다. 유엔의 행복 보고서를 보면 전 세계 행복 상위권 국가는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스위스,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등이 휩쓸고 있으며 공통적인 특징이 복지국가라는 점입니다. 이들 10개국은 자기네들끼리 순위를 바꾸어 갈 뿐 상위권 진입을 독식하면서 다른 나라들은 진입하지 못하는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12위쯤 됩니다. 부처님이 2500년 전에 매우 강한 복지국가를 주장하셨는데 성견지명이 있으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 복지국가는 행복도가 높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셨던 살아있는 모든 것은 행복하여라. 복지국가가 어쩌면 그 열쇠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경전에서는 전륜성왕의 도리가 국민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것임을 설하고 있습니다. 중화함경은 나라 안에 빈궁한 자가 있거든 재물을 내어 구제하여 주라고 설합니다. 전륜성왕은 불교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군주입니다. 전륜성왕은 복지를 베풀어야 한다는 것을 견노념 왕이 아들에게 말하는 형식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즉 장하함경에는 나라에 외로운 이와 노인이 있거든 마땅히 물건을 주어 구제하고 가난하고 공궁한 자가 와서 구하는 것이 있거든 부디 거절하지 말라고 설합니다. 또한 장하함경에는 부처님의 비유 속에 나오는 왕과 대신의 대화에서 왕의 말을 통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인민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모자람이 없게 하였다. 몸이 아프면 치료해주고 배고프면 밥을 주고 머물 곳을 마련해서 침구까지 마련해주는 총체적인 복지국가가
불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국가의 모형이라는 것이 경전에 상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증일 아함경에는 보시하기를 좋아하여 사문과 바라문을 공양하고 외로운 노인을 모셔 기르며 빈궁한 이에게 보시하였다. 내 성문과 성복판에 창고를 만들어 두고 금은 잡복 코끼리 말 수레와 의복 침구 의약 향꽃 음식을 쌓고 고독한 이를 위해서는 그 아내를 주선해주며 갖가지로 보시하되 라고 설합니다. 고독한 사람에게 아내를 주선해주라는 구절은 우리를 놀랍게 합니다. 부처님은 의식주, 즉 생존의 기본권이 보장되는 차원을 넘는 복지국가를 설하셨습니다. 인간의 외로움까지도 해결해주고 가정까지 마련해주는 삶의 질 차원의 총합적인 복지라고 생각됩니다. 복지의 천국이라는 북유럽에서도 이런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불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전륜성왕의 사례로 간주되는 아쇼카 왕은 이와 비슷한 시도를 하였지만 경전에서 주장한 수준에는 훨씬 못 미쳤습니다. 과연 오늘날 우리가 불교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까요? 불교는 자비의 종교이기 때문에 경전에 이러한 구절이 없다고 하더라도 불자는 가난한 사람의 생존 기본권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경전에 나타난 구절은 정부의 역할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실 개인 차원에서 보시를 통해 가난을 구제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정부가 세금을 거두어서 해결할 수 있을 뿐입니다. 만약 불자가 개인적으로 복지 정책에 반대하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면 부처님 생각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경전은 너무나 명백하게 그리고 반복적으로 불교 복지국가의 이상을 펴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제자라면 불교 복지국가를 찬성해야 합니다. 대승불교의 중생구제 사상도 알고 보면 불교 복지국가의 연장입니다. 복지국가 망국론이 워낙 수십 년 동안 대한민국 언론에서 강조되었기에 우리는 불교가 복지를 내세운다는 사실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자비의 종교, 중생구제의 불교가 복지를 외면한다면 모순입니다. 복지국가 망국론이라는 증명되지 않는 엉터리 주장을 더 이상 믿지 말고 불교 복지국가의 이상을 추구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현명하게 추진하면 됩니다. 북유럽 국가들도 복지국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시로 수정하여 오늘날에 이르렀습니다. 유엔의 행복보고서에서 행복은 개인적 차원, 퍼스널, 사회적 차원, 소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불교적 관점과 동일합니다. 행복하려면 개인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는 측면도 필요하고 사회적인 차원에서도 행복에 맞추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하려면 나도 바꿔야 하지만 세상도 바꿔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을 복지국가로 바꾸어야 불국정토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부자 수업 49강을 마치겠습니다. 저는 고려대학교 윤성식 교수입니다.